자, 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 디테일의 디키입니다. 여러분의 차량의 엔진룸은 깨끗한가요? 저희 세차장에 아주 단골 고객님 중에 BMW 850i 검정색 아주 멋진 차를 아주 깨끗하게 정말 잘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번 주에도 세차를 하러 오셔가지고 뭐 인사도 가볍게 할 겸 갔더니 아니 이게 웬걸, 후드 안을 보니까 엔진룸에 먼지가 세상에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엔진룸을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밖에는 이렇게 깨끗한데? 이랬더니 자기가 너무 겁이 나서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냥 타올로만 닦는 걸로는 엄두가 안 나더라. 그래서 차에 피해를 이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잘됐다, 제가 엔진룸 클리닝 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저 믿고 한번 따라와 보셔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고 어떤 방법으로 엔진룸을 클리닝 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말씀드렸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엔진룸을 세척할 때는 순서가 휠 하시고 전체적으로 세차하기 전에 엔진룸부터 먼저 하시고, 왜냐면 엔진룸 청소하면 여기저기로 다 튀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후드 닫고 그 다음에 하신다. 지금 열이 어느 정도 식었나 보자. 엔진 열은요 한 2시간 냅둬도 뜨거워요. 이거를 완전히 식힌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김이 나요. 김이 나는데 그거는 문제 없고,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지금 이거 방음 흡음 패드거든요. 얘는 거품이 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거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물만 뿌린다. 거품은 여기다가 안 뿌리는 게 낫다라는 거. 그래서 물살이 세지 않게 이렇게 호방하게 물로 뿌려버리는 거야. 얘는 어차피 애초에 수압이 세지가 않아요. 샤워 노즐이니까. 이렇게 뿌리고, 가끔씩 이렇게 이제 노출되어 있는 배선들 있잖아요. 이런 데에 이제 고압수가 세게 가면은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것만 주의를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물을 이렇게 뿌리고. 김이 조금 나긴 하죠. 그러네요. 요거는 정상이다, 괜찮다. 자, 이 상태에서 스노우 폼을 뿌립니다. 지금 아까 엔진룸 상태를 봤을 때 먼지는 많은데 기름때가 많진 않았어요. 그러면 굳이 강한 알칼리성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중성으로 쓰면 되고, 하고 위에 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흡음 패드는 피해서 최대한 이렇게 자, 이제 브러쉬로 닦아주시면 되는데, 자,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얘가 브러쉬가 엄청 부드러운 브러쉬예요. 그러니까 도장면에 닿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문지르지 않으면 아까 그 얼룩들 있잖아요, 안 지워져. 위에는 이렇게 닦고 아래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주 좁은 데는 얘가 브러쉬가 안 닿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휠 브러쉬나 아니면 그 디테일링 브러쉬 같은 거, 이런 브러쉬가 좋은 게 뭐가 좋냐면 이런데, 구석 이런데 아주 꼼꼼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데, 그리고 이런 브러쉬로는 뭐 이런데 캡 같은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배선들 있는 데 있죠. 배선들 있는 데는 이런 거친 브러쉬보다는 이런 부드러운 브러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한번 브러싱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후드 연 김에 네. 여기 와이퍼 요 밑에 있는 여기 있죠. 네. 이 부분이 평소에 미트질 할 때 잘 못 닦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도 같이 한번 닦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헹궈낼 때도 똑같고요. 위에서부터 먼저 헹궈내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지금 거품은 다 린스가 됐으니까 네. 이제는 후드를 닫고 네. 외부 세차를 진행하시면 돼요. 일단은 후드 닫으시고 네. 세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 few moments later. 자, 이게 엔진룸 청소하고 나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을 켜기 전에 드라잉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걸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게러지 형태의 세차장이 아니면 좀 어려운 거죠. 왜냐면 드라이 존으로 옮겨야 되니까. 어우, 좋아요. 네. 엔진룸을 보면 엄청 깨끗해졌어요. 지금 전에 비하면. 하지만 플라스틱 이런 데가 네. 좀 희끗희끗하잖아요. 특히. 특히나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드레싱으로 코팅을 해주면 네. 훨씬 더 색감도 좋아지고 깨끗한 게 오래 가니까. 네. 수성 드레싱이면 사실 뭘 써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아무거나 다 써도 된다는 주의인데 수성 드레싱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런데 물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어쩔 수 없이 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수성 드레싱은 물에 닿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희석되니까. 네. 이런 어플리케이터에다가 조금 이렇게 뿌려주고 도장면 말고 플라스틱 면에다가 이렇게 오. 발라주는 거. 이런 식으로. 느낌 어때요? 엄청 진하시네요. 근데 이런데 약간 구석구석 이렇게 잘 꼼꼼하게 바르면 그만큼 퀄리티는 올라간다. 대신에 배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바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고무까지는 괜찮아요. 네. 고무는 같이 발라도 된다. 네. 그래서 이런데 플라스틱이랑 고무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근데 이 상태로 굳어버리면 너무 글로시해. 그러면 차가 너무 싸 보여요. 아. 양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성 드레싱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했다가 타올로 가볍게 닦아내면 네. 아주 내추럴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과하지 않은 이런데. 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이 끈적거리지가 않아요. 끈적거리는 드레싱을 바르면 나중에 먼지가 다 달라붙어요. 끈적거리는 이 표면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쓰고 버릴 수 있는 타월 하나. 네. 예. 뭐 닦아내는 건 솔직히 어려울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냥 가볍게 닦아내면, 보면은 아까는 조금 얼룩덜룩한 면이 있었지만 네. 이렇게 닦아내면 여기 이런데 얼룩덜룩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볍게 닦아내고 나면 아주 균일한 모양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만져봐봐요.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되면 먼지가 빨리 앉지 못하죠. 표면이 이렇게 매끈하니까. 오. 진짜 진해졌다. 네. 아까 전에 허했잖아요. 보기가 별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얘가 보호가 되니까 그 플라스틱이 크랙이나 이런 걸. 느낌이 너무 좋아. 완전 새고도 이렇게 깨끗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새거보다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엔진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이제 정비소에 가면 이제 정비사들이 긴장을 빡 하지. 헐, 이 사람 진짜 환자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다고요. 굿. 자, 이렇게 해서 BMW 850i의 엔진룸을 클리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차주님께서 너무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엔진룸이 거의 새 차처럼 깨끗해졌으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엔진룸에 아무렇게나 물을 뿌려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의사항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대충 보시고 그냥 물 뿌려도 되는구나 그러고서 그냥 고압수로 확 때려버리신다든가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한번 이렇게 물로 엔진룸을 클리닝을 해 놓으시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특별하게 다시 손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차가 끝나고 나면 드라이잉 하면서 가볍게 먼지만 닦아내는 정도, 그 정도만 하셔도 정말 깨끗한 엔진룸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모쪼록 이번 영상 참고하셔가지고요, 겉에 뿐만 아니라 엔진룸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